우리가 느끼는 피로는 몸의 피로가 아닌 뇌의 피로다.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도파민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. 조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. 도파민은 우리 뇌 속에는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. 내가 화가 날 때, 또 내가 너무 신날 때, 기분 좋을 때, 또 아주 참 쾌감이 있을 때라든가, 그럴 때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 나타나고, 이게 어떤 물질이 많이 분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뇌 상태가, 기분 상태나 감정 상태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.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 뇌 속에 신경 전달 물질이 한 50여 가지, 심지어 100가지도 넘는다는 학자들이 있습니다. 그런데 중요한 물질은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.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물질, 그 중에 하나가 이 도파민입니다. 이 도파민은요, 쉽게 말하면은 이 환희의 물질입니다. 보상 물질이라 그러기도 하죠. 내가 뭔가 잘했을 때, 그때 우리가 상을 받습니다. 그걸 보상 물질이라 그러죠. 보상을 받게 되는, 그럴 때 분비가 되는 게 도파민이다.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참 요즘은 모두 축구를 좋아하니까 우리 축구 대표팀이 한 골을 넣습니다. 그러면 스탠드는 물론이고 전 인구의 아파트가 무너지지는 않을까 싶을 정도로는 아주 신나서 펄쩍펄쩍 뜁니다. 그때가 도파민 상태입니다. 그러니까 도파민은 굉장한 환희를 동반하는, 그래서 이 도파민을 환희의 물질이라고 이렇게도 부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꼭 뿐만 아니고 참 오랜만에 애인이 돌아왔다. 그때도 정말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이 도파민이라는 것은 와우, 살다 이럴 때도 있나 싶을 정도로 기분이 아주 좋고 그야말로 쾌락 물질입니다. 그래서 이 도파민은 우리가 이 쾌락 물질 분비가 되는 그 자극이 있습니다. 이제 이 대뇌 심피질이 있는데 거기가 자극이 되면 그 밑에 있는 도파민 신경이 분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. 이 도파민 신경이 분비가 되면 그렇게 아주 기분이 좋고 들뜨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이게 가령 내가 정말 업무에 열중을 하고 있습니다. 정말 그러다가 혹은 또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고 있는데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. 야, 여러분 그때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? 그러면 굉장한 쾌락 물질이 분비가 되고 또 그러냐 하면은 보수가 따라옵니다. 직장에서는 정말 상사한테 칭찬만 듣습니까? 정말 진급도 하고 월급도 승급도 되고 아주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이 도파민은 이 정말 생산성과도 직결이 됩니다. 여러분, 우리가 흔히 공부 재미를 들여야 된다, 아이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. 공부 재미라는 게 왜 들여야 됩니까, 도대체? 공부가 좋다, 그런 애들이 들어있더라고, 제가 보기에도요. 그러나 실제로 공부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 시험에 안 떨어지기 위해서 또 통과하기 위해서 하는 게 공부입니다. 공부는 싫은 게 정상이에요, 사실은요. 그런데도 그 싫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등생이 된 애들이 있느냐. 머리도 물론 좋아야 되겠죠. 그러나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도파민에 대한 보상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.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올라갈 것이고, 선생님한테 칭찬을 들을 것이고, 부모님들 기쁘게 해드릴 것이고, 또 상업학교 진학도 할 수 있을 것이고, 이 보상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때마다 전부 분비가 되는 게 이 도파민이라는 환희 물질입니다. 기분이 좋은 물질이죠. 예. 그런데, 그렇게만 되면 참 좋겠는데, 문제는 이 도파민은요, 끝이 없습니다. 뭐든지 그렇게 실이 나니까, 한 판에 끝나는 게 아니죠. 한 번 더, 좀 더, 자꾸 더 하게 되는 겁니다. 이 도파민에는 절제가 없습니다. 그만해라 하는 그게 없다고. 이게 약합니다. 우리가 이 절제가 참 약합니다. 가령 지금 내가 경마장에 갔습니다.
내 말이 1등으로 들어갑니다. 우와! 얼마나 신이 납니까? 경마장에 가보면요. 정말 휘휘 쌍곡처럼이다. 한쪽에서는 울고 한쪽에서는 벌벌 뛰고 좋다고. 이런 것이 이제 경마장의 전체 풍경입니다. 그런데 정말 내 말이 1등 들어갈 때 그때는 도파민이 펑펑 쏟아지지만 그 대신에 내 말이 이제 뭐 정말 아주 떨어졌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정말 화가 나고 괜히 정말 예매는 사람한테 화풀이를 한다든가 이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이 도파민의 이 결정적인 취약점은 이게 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. 이게 아무도 말리지를 못해요. 뭐 정말 더 큰 거, 더 좋은 거, 더 신나는 거, 그렇게 더 높이, 더 이게 도파민의 약점입니다. 여러분, 우리나라 중독 환자가요, 700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저도 얼마 전 정신과 중독학회에 가서 깜짝 놀라는 보고를 들었습니다. 아이들이 인터넷 중독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뭐 도박 중독, 게임 중독, 약물 중독, 알코올 중독, 담배 중독, 중독이 엄청 많습니다. 그 모든 중독이요. 정말 이 중독은 나라를 망치는 겁니다. 개인은 물론이고 그 가족도 그리고 그 이웃도 직장도 아주 망하게 하는 것이 이게 중독의 약점입니다. 자, 그러니까 중독 환자가 700만 명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도파민에 너무 취약한 그런 인격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.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, 한판 한번 해보고 뭐 그냥 가면 되는데 도박의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죠. 네바다에 있는 그런 데를 가보면은 그 라스베가스도 보면은 거기도 아주 건전하게 잘 사는 시민들이 많아요. 그런 사람들 보면요, 가령 뭐 내가 쇼핑을 하고 보면 잔돈이 좀 남아서 그래 버스가 오는 동안에 일하면 한두 번 넣어보는 겁니다. 몇 번. 한 판 나면은 기분 좋다. 그리고 버스 오면은 가는 겁니다. 그런 정도가 돼야지 라스베가스에 살 자격이 있습니다. 그래서 참 라스베가스에 사는 사람들의 말로 절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살고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취약합니다. 그래서 정선에 카지노를 만든다 그럴 때 한국 사람이 출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신과에서 그렇게 정말 길을 주고 반대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. 왜 우리 한국 사람의 취약점이 뭐냐? 이게 절제가 안 됩니다. 좋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. 이게 어느 정도 그게 끝까지 가면 참 다행인데 갈 수가 없잖아요. 갈수록 어려워지는 겁니다. 이게 정말 참 우리가 잘 아지를 못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도파민은 결국 내가 쉬지를 못하게 만듭니다. 야, 한 번 더 해라, 한 번 더 해라. 자꾸 중독질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중독 환자들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끌려 들어가는 거죠. 술도 그렇고, 담배도 그렇고,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. 정말 이 마약은 한 번 중독이 되면 끝입니다. 그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. 여러분 참 인기 절정을 달래던 참 요즘 그 연예인들이 마약 중독으로 검찰에 잡혀갔다. 그러면 뭐 그 사람 인기를 끝나는 겁니다. 그 자리에서요. 그걸 뻔히 알면서 왜 마약에 자꾸 빠지는지 그게 우리 한국인의 약점입니다. 이렇게 우리가 이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절제를 못한다는 게 굉장히 큰 결점입니다. 조금 이 현대 사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도파민적인 사회입니다. 뭐든지 아주 쾌감을 추구하려고 합니다. 그렇게 조용히 생각을 한다든가 때로는 좀 눈물도 흘린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어쨌든지 뭐 밝고 긍정적이고 웃고 신나게 떠들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우리 한국의 하나의 문화같이 이렇게 이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. 좀 어떤 의미에서는 무한 경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. 끝이 없어요. 이 도파민이라는 것은 어떤 내가 이기면은 엄청난 보상이 따라오니까 뭐 당연히 거기에 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. 그게 우리 참 모든 사람의 인간 심리의 하나의 약점이다.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게 우리는 참 극단의 이기주의 또 극단의 참 무한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 이 바닥에 따지고 보면은 이 도파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. 이 도파민은 한편으로는 우리 인간이 우리 살다 보면 좀 그렇게 신나고 기쁜 날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러나 그러면서 또 한편은
사람을 파멸의 길로 이끄는 그런 위험한 요소가 있다는 걸 알아셔야 됩니다. 그래서 도파민은 양날의 칼입니다. 신날 때도 있지만 또 그러냐면 완전히 아주 폐가 망신을 해야 되는 그런 비극을, 함정을 우리가 파는 그런 결과가 된다. 그런 이야기입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참 현대 사회의 비극입니다. 사람들이 자꾸 부를 자꾸 쌓고 매도 쌓고 이게 자꾸 쌓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그것만 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참 도파민적인 이런 쾌감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중독 환자가 되어 갈 수밖에 없다. 그런 이야기입니다. 자, 그러니까 이 참, 뇌피로라는 것은 도파민을 중독이 되는 사람은 뇌피로는 필연적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. 그게 참 아슬아슬하고 좋긴 하지만 문제는 그게 질 때가 문제입니다. 뭐 내가 만날 이긴다는 보장만 있으면 그 길로 가도 괜찮아요.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. 거기에 이제 이 도파민의 결정적인 취약점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